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코스닥 기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매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매수로 지금 확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코스닥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외국인이 이제 많이 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팔다가 매수했고 그다음에 그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 물량들을 지금 다 총합해 보면 한 2천억 가량 매수했는데 지수는 뭐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리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좋고 개인들이 많이 팔수록 여러분들 추가적인 에너지를 갖기에 좀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시장 분위기가 지지부진해요. 지루하긴 하지만 지루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루한 게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사온 거 빨리 올라가야 좋은 거지. 당연하지. 그거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죠? 네, 입 아픕니다. 왜? 주식은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벌 거면 사실상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게 꾸준하게 그 방법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주식은. 이번에는 벌었는데 다음번에도 똑같은 방법 썼는데 손실 났어. 그래서 뭐예요? 시간만 보냈어. 시간만 버렸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죠? 항상 벌고 까먹고 벌고 까먹고 벌고 까먹고 나중에 장 진짜 안 좋으면 어떻게 까먹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주식에서 손실 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5%가 수익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 100 중에 5%만 수익 난다고. 대신 이 5%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 대한 매력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지지부진한 게 지금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종목은 풍산인데 풍산 오늘 실적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자, 풍산하면 뭐예요? 구리 생산. 그러니까 구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 뭐 관, 동, 판, 막 이런 거 다 있죠. 뭐 손으로 된 거나 뭐 판으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동그란 요거 관 같은 경우도 그죠? 이렇게 다 이런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 여러분들 보시면 동색, 황동색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동은 우리가 다 어디 가나 뭐 가전제품, 그다음 뭐 자동차, 건설, 뭐 전선, 피복 벗겨보면 그 안에 굴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축에도 중요한 거고, IT에도 중요한 거고, 자동차에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닥터 코퍼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얘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구리가 가격이 반등하면은 얘가 먼저 선행지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응,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등 업체가 이제 풍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좋아지면 풍산이 그러면 점유율이 좋으니까 수혜를 많이 받겠네. 오케이. 응. 자, 근데 이제 오늘 영업이익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 1,000억이 넘네. 200억, 800억, 잠깐만, 이거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영업이익이, 그러네. 1,000억이네, 1,000억. 1,000억이에요. 지금, 연결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뭐예요? 연결재무제표는 뭐예요? 내 계열사 다 합쳐갖고 지분법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애들 다 합쳐서 지금 실적을 내보니까 1,000억이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800억이네. 오케이.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오케이? 1,000억이야. 야, 진짜 주가 진짜 싸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4배 증가했어. 여러분들. 마진율이 좋아진다. 구리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이데일리 방송 출연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 이번에 그래서 이구산업도 이데일리 방송에서 여러분들 추천 나간 게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어디 바닥일 때 사자. 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추격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걸 매집하다 보면 물량 상관없이 그냥 매집해놓으면 어떻게 올라갈 때 그 수익을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구산업이 이렇게 올랐는데 풍산이 여러분들 실적을 어느 정도 조금 미리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싸네. 영업이익이 만약에 이게 4분기 연속 유지된다고 치면 4천억인데 4천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풍산 같은 기업을 하나 인수하는데 여러분들 걸리는 시간이 얼마? 2년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퍼가 대충 얼마? 2에서 3배야? 엄청 저평가입니다. 이거 무조건 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보다 싼 종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예.
근데 이제 구리값은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풍선은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이슈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구리값이 앞으로 반등할까요? 안 할까요? 왜? 구리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구리값이 반등을 지금 시점보다 더 해줄까요? 아닐까요? 저는 오케이라고 봐.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들 줄어들까요? 라는 어떤 의문점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치명률이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명률이 한 2%에서 4% 나왔어. 근데 지금은 1%대 미만까지도 나와요. 1%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병상이 모질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으면은 지금은 물론 우리나라와 어떤 외국과의 지금 체감이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건 이 치명률이 떨어져. 근데 이게 치명률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면 독감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다 더 좋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보다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럼 구리값이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그러면 구리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 개선, 그러니까 수요 증가거든요. 그냥 수요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거리두기 4단계죠,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다른 국가들도 지금 봉쇄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 근데 지금 답답해요. 그냥 저는 놀러 가고 싶은데 사람 많은 데 가서 춤도 추고 싶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북적북적 한 데 가가지고 홍대 가고 클럽도 가고 싶고 아니면 밖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술도 먹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돼.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좋아지면 뭐 수요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돼 어떻게 될까? 구류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점부터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까? 아닐까? 물론 시간이 여러분들 걸리는 건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께는 시간이 투자되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많다. 뭐 풍산이 지금 뭐요? 굉장히 싸고 주가 고점이냐? 그게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42,500원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신고가인데 넘어가게 되면 더 간다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예측이 정확하게 이상하게끔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방금 설명드렸잖아. 구리값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올라간다니까. 그럼 구리값이 결국 올라가면 어떻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2017년도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2017년도가 고점인데 이 고점을 다시 벗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한 달 만에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사기예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한 번 맞췄다 칩시다. 그게 맞았다 칠게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건 그렇게 100번 했을 때 그러면 60번? 50번 이상 그 사람이 맞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No.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남들에게 얘기해갖고 이 확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좀 명확합니다. 풍산이 지지선은 명확해요.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35,000원 깨지 않으면 어디까지요? 일단 42,500원이 1차예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나 어떤 인플레이션, 구리값이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좀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올라가다 빠졌다 올라가다 빠졌다. 그러니까 저점은 지지가 되는데 방향성이 아직 안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구리값이 올라가는데 오케이 저 공감해요. 동감해. 근데 구리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올라가는데 5개월 걸렸어. 6개월 걸렸어. 이러면은 이분들은 이거를 이제 갖고 수익 내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테지만 저는 근데 단기적으로 구리값이 여기서 폭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넘어갈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떤 기간을 좀 잡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들에 좀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나는 매매를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분들, 뭐 외근이 많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많으셔서 장중 변동성에 너무 크게 빨리 대응해야 되지 못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께 좀 적합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58,000원 이상, 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도, 왜 6만 원 해봤자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사실상. 지금 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4만 원이 50% 올라가면 6만 원이에요. 뭐 1조 6천억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간다고 지금 영업이익 1000억짜리가 비싸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저는 신고가 한번 나고 58,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부스트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인데 지금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관심을 좀 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 그냥 리스크 자리는 분명히 좀 지켜주자. 어디 35,000원 라인. 네. 그것만 좀 잘 지켜주면 될 것 같다.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